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류 모터가 어떻게 해서 회전하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런 모터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미니카라고 하나요? 건전지를 연결해서 이 조그만한 장난감 자동차를 돌리거나 혹은 미니 선풍기 혹은 장난감 탱크 같은 것에는 뜯어보면 항상 이런 모터가 존재했습니다. 모터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전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바로 그런 구동 장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류를 넣는다고 해서 직류 전동기, 즉 DC 모터가 되는데요. 이 DC 모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세탁기나 혹은 청소기, 선풍기, 그런 교류 전동기, 즉 AC 모터와는 조금 다른 동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전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은 주변에 자기장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 자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흔히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N극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제 S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N극 하나, S극 하나가 있는 이렇게 자석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자석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 어떤 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저는 전선을 이렇게 한 개 살짝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다가 전선 한 덩어리를 놓고 한 개를 놓고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각각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건전지로 치자면은 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게 된 것과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전기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니까 이렇게 방향이 되어서 이 주변에 이제 필연적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넘버1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엄지손가락으로 빨강색의 전류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류가 아래가 플러스이고 위에가 마이너스일 때, 즉 이렇게 흘릴 때는 이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N극이고, 자, 이쪽이 S극이라고 했을 때 이 평면상에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X로 쳐볼게요. 이렇게 도체가 위치하게 된 거죠. 이때 빨강색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게 된다면 빨강색으로는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원래 자석에서 만들고 있는 자기장과 이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위에 부분, 즉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원래 자석의 방향도 이쪽이고요. 전기가 만들어낸 자기장의 방향도 이쪽이어서 서로 두 개가 같게 되지만 이 아래는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윗부분에는 같은 방향으로 돼서 더 세지게 되지만 아랫방향 부분은 더 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에는 밀도가 높고, 자, 이 아랫부분에는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쵸? 그 다음에 물도 고수 위에서 저수 위로 가듯이 이 힘도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텐데요. 이 도체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방향인 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신기해요. 이 N극과 S극의 자석을 놓고 그 가운데다가 전선을 놓은 다음에 전류를 흘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도체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 즉 토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저는 오른쪽에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전기를 걸어 볼까요? 즉 위에 부분이 플러스이고 아랫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뒤에서 앞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 모양은 바로 이렇게 건전지의 플러스를 위쪽으로 걸고 마이너스를 아래로 걸었을 때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자기장과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자, 이때도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쪽이 N극이고, 자, 이쪽이 S극인데, 여기에는 전류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점을 찍게 되면은 일단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원래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고요. 이제 밀도가 높고 낮은 쪽이 보이십니까? 이 아래는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기 때문에 밀도가 이제 높게 되고요. 이 윗부분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밀도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체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도체가 위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합니다. 검지손가락으로 이 자속의 방향을 결정하고 엄지손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도체 엄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석을 N극, S극을 그림과 같이 놓고 이 앞쪽에 플러스 뒤쪽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이 도체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앞쪽에를 마이너스 뒤쪽에를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 도체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도체를 한 곳에다가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이 두 개의 도체를 마치 우리가 미음자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미음자 모양이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한 형태니까 아마 이런 모양으로 이제 한 바퀴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왼쪽에다가는 플러스를 넣어주고 오른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이 왼쪽의 변과 오른쪽의 변이 조금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왼쪽의 변은 전류가 이 앞에서 뒤로 가는 거고, 오른쪽의 변은 바로 뒤에서 아래쪽으로 오게 되는 형태니까 이 왼쪽은 도체가 올라가려고 할까요? 내려가려고 할까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었었죠.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 도체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이 오른쪽 도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를 우리가 중심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전선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힘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부르게 되죠. 아, 맞습니다. 이 N극과 S극의 자석을 놓고서 이 사이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전선은 힘이 작용하게 되어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력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놀던 그 조그만한 모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그런 동작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바퀴만 이렇게 감게 되면은 재미가 없겠죠? 힘이 덜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가 아니라 여기서 수십 바퀴를 감고 혹은 수백 바퀴를 감고 다시 반대편으로 빼게 되면 이것이 실제 코일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면 여기 N극과 S극, 자,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됐나요? N극과 S극은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계자라고 부르게 되고 영어로는 fiel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요 도체, 이 도체는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전기자라고 하게 되고요. 이 전기자는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전기를 줘야 되는데 밖에서 전기를 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체가 회전하더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원을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된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바로 정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뮤테이터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전기자, 계자, 정류자는 그래서 직류길에 꼭 필요한 3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동기는 밖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자들이 있지만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석, 즉 연구자석이 있고요. 이 연구자석은 N극과 S극 이런 계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감은 코일은 바로 정류자 그 전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이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회전의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주 자그마한 장난감 모터에도 실제로 그 모터가 구동하는 원리를 알려고 한다면 이런 전기 기기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전기 기기의 원리를 또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기를 단순하게 현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파악할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됨으로써 나중에 전기 기기, 즉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라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간단한 이론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전동기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거꾸로 돈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방향이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거꾸로 돈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인데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까지 이해할 것인가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원리까지 이해한다면 더 다양한 현상들
또 더 다양한 응용들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더 폭넓은 전기 기술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